안녕하십니까, 문글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전 주제 9번은 국가와 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압 또는 강제는 자유와 반대말입니다.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강제 또는 강압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도구화되어 그 사람의 의지에 봉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권이 전혀 없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권이 있다 해도 내 앞에 놓인 대안들이 강제자에 의해서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그가 바라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을 예측하고 행동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는 연결된 일련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강제자의 설계에 들어맞게 조작된 경우입니다. 강제가 나쁜 이유는 한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사용해서 공동체를 위한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권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 봉사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강제력이 된다면 그런 권력은 나쁜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권력은 막강한 것이지만 그는 구성원들을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고객에게 봉사하는,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의 권력이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목적의 권력은 타락한 권력입니다. 자유세계의 사회생활은 필연적으로 서로 서비스와 대가를 주고받습니다. 자유사회에서 이러한 상호 서비스는 자발적이며 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과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이는 강압이 아닙니다. 정부가 고용의 완전한 독점자가 되어서 유일한 고용주의자, 모든 생산 도구의 소유자인 완전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경우는 무제한의 강제력을 소유할 것입니다. 트로츠키는 유일한 공영주가 국가인 나라에서 반항은 천천히 기아로 인한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옛 원리는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진정한 강압은 무장한 정복자들이 피지배 국가 국민을 그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도록 할 때라든지 조직화한 폭력배들이 보호의 대가라며 갈취할 때 또는 사악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그리고 국가가 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강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마음 약한 사람에게 찡그리는 얼굴로 싫은 내색만 해도 이것이 강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압에는 여러 수준이 있으며 이것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그 사람의 내적인 힘에 크게 좌우됩니다. 강압은 개인 행동의 본질적인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는 개인 영역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대의 합법성 또는 개인의 권리라 하는 것은 그러한 사적인 영역을 인정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찾은 해결책은 사물이나 환경이 개인 또는 보호 대상 영역에 속하는 조건에 관한 일반 규칙, 즉 관행이나 습관, 이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받아들이면 사회 각 구성원이 보호된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은 강압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통제가 확실치 않으면 일관된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인정은 분명히 우리를 강요로부터 보호하는 사적 영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의 재산을 공격하는 사회가 문명국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 인류학은 사유재산은 원시 수준에서부터 매우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재산권은 문화적 의미에서 모든 질서 있는 행동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자신을 유일하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재산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계약의 불가침 때문입니다.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권리의 네트워크는 우리 자신의 재산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보호된 영역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 위협 대부분은 사람들에 의해 미리 피할 수 있는 알려진 상황에 대한 것으로 한정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제재는 개인이 특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발적으로 발생시키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강제를 규정하는 규칙이 내게 개인적으로 겨냥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짜여져 있는 한 그것들은 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장애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자연의 법칙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듯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과 특히 군대는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의무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강압의 악한 본질을 대부분 제거합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권력의 간섭은 피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속임수, 사기, 이런 것은 강제와 마찬가지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가 간주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강요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이 사기나 기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타인의 강압을 막기 위해 국가는 더 큰 강압을 사용합니다. 국가가 예방하고 또 위협해야 하는 강제는 일반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강압입니다. 도덕적 규칙과 간섭은 국가가 강압할 대상은 아닙니다. 법보다 구속력이 적은 이러한 도덕적 규칙과 관습일지라도 엄격한 법 규칙처럼 사회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유사회와 자유 없는 사회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타인의 보호 영역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이 아닌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는 규칙들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은 악을 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보다 도덕적 악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국가에 의해 더 많은 해악과 비참함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